네, 그러면 이렇게 삼국이 열심히 환율을 지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, 그럼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까요?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실은 환율을 방어해야 됩니다. 누구한테 빌릴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이 삼국은 현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있잖아요. 여기서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죠, 달러를. 그리고 이 달러를 자국 외환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환율을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. 현재 2023년 9월 말 현재 보면 중국은 세계 외환보유고 1등입니다. 3조 11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고요. 일본은 1조 2400억 달러로 세계 2위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4100억 정도 달러 좀 되니까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나라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이제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요. 주로 외환 보유액 중에서도 주로 유동성이 아주 높은 미 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조달하고 있습니다. 미국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금년 8월 말 현재로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채 보유 금액이 한 8,080억 달러입니다. 그래서 2021년 말 대비해서 한 2,3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. 우리가 중국이 미 국채를 매도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위안화 환율 방어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대체로 이제 1달러당 7위안 정도를 우선 방어를 해왔고, 최근에는 이제 달러당 7.3위안 정도에서 방어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이거 외에도 사실 약간 다른 측면에서도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 미국하고 중국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겨 있죠.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여러 가지 제재를 이제 좀 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런 제재를 받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중국은 그럼 어떻게 나도 좀 대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하는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미국 재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채를 매도한다는 것은 이제 미국 재정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이겠다, 이렇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미국 재정당국에 압박을 좀 가하려고 하는 것이죠. 중국이 이렇게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은, 또는 팔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재정당국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정치적인 또는 지정학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국채를 매도한다,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렇게 판 국채로 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 2014년도 이후에 꾸준히 이제 외환 보유가 늘어나니까 금 보유액을 늘려왔거든요. 특히 이제 2020년 이후에도 크게 금 보유를 늘리고 있는데,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금년 상반기 중에 금을 약 100억 톤 이상 지금 매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게 금액으로 보면 한 70억 불쯤 됩니다.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금을 투자를 지금 계속 하해 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패권 전략 중에 하나가 1대1로 사업입니다. 육상과 해상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업인데, 여기에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겠죠. 따라서 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매도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본의 미국채 보유 금액은 1조 1160억 달러입니다. 그래서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4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. 일본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하반기에 약 700억 달러의 달러 매도 개입을 해서 환율을 좀 방어한 걸로 이렇게 일본은행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1180억 달러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0억 불 정도 감소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에서 2023년 상반기 중에 우리도 680억 달러 정도의 달러 매도 개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미 국채 보유 잔액이 줄었는데, 이 3국이 최근 2년 반 동안에 국채를 매도한 금액이
한 4,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. 근데 이 금액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죠.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삼국은 환율 방어를 해서 그 미 국채를 매도했다.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삼국의 환율 방어가 미 국채 금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은 2020년 이후에 팬데믹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많이 했고요. 그건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죠.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또 해야 되니까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 미국의 재정 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22년, 2023년 회계연도 중에 미국 국가 부채가 한 4조 8천억 달러 정도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이 자금들은 뭐 대부분 다 그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니까요. 이제 그러면서 이 발행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이 그 미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. 근데 이렇게 국채가 발행이 되게 되면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, 일본, 중국은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그 미국채를 많이 우리가 사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던 것이죠. 그런데 이렇게 발행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통적으로 미 국채를 많이 사주고 있는 한국, 그다음에 일본, 중국은 오히려 환율 방어 때문에 미 국채를 좀 팔고 있으니까 이런 수급의 불균형이 지금 더 확대가 된 것이죠.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이제 미 연준도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 운영을 하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그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이렇듯 엔화와 위안화의 환율은 사실 우리가 수출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미 국채 금리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었는데요.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는 그 동조화라는 어떤 그런 틀 아래서 거의 90% 이상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그 영향의 정도도 거의 50% 이상 현재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삼국의 환율 방어를 통해 가지고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또 우리한테도 바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국과 일본의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사실 삼국의 이런 환율 정책은 미국의 재정 당국이나 그 미국 국채 금리에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해법이 바로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입니다. 그래서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은 또 나중에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.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